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즉 4대 보험료 세액공제죠.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찍었던 1편 보시고 이 2편을 보시면요.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90%까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는, 이 세액공제는 반드시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관련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고용증대 세액공제 많이 들어봤죠. 너무나도 유명한 법인데요. 자, 요거는 말이죠.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우리가 넘버원이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사후관리가 너무나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단점이고요. 반면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이 항상 다닌다 그랬죠. 이걸 세액공제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것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년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감소해도 사후관리가 비교적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그래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고용이 감소하면 이제 추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만약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작년에 받았던 그런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쉽다. 여기에 비해서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케이스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은요. 19년, 20년 2개 연도를 동시에 제가 보겠습니다. 동시에 볼 건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요. 청년이 증가하고 청년 외도 증가해서 전체가 2명 늘었다. 이 경우입니다. 전부 다 증가한 이 경우를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보시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제 공제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청년이 3명, 청년 외가 2명 늘었죠. 자, 여기서 항상 명심하실 거.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을 전체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전체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이때만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는 1차년도 세액공제죠. 2019년도 당해분 세액공제를 1차년도 세액공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반드시 전체가 작년에 비해서 플러스 증가해야만 이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세액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떴다 또는 증감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 금액은 제가 1편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명이 증가했죠. 청년이. 이 2천만 원, 요거는요, 청년 한 명당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를 줬냐? 평균 연봉입니다. 그럼 3을 곱하면은, 요게 뜻하는 거는 뭡니까? 3 곱하기 6천만 원은 증가한 청년 3명에 대해서 회사가 연봉을 얼마를 토탈 줬느냐? 합계금액이겠죠. 거기다가 4대 보험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요 요율을 곱하면은 61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그렇죠. 청년 3명이 증가한 데 대해서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얼마를 지원했냐, 얼마를 냈냐 이 말이죠. 610만 원 아닙니까? 이걸 전액 다 세공제, 즉 세금으로 돌려준다 이 말이고요. 청년 외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다만 0.5, 50%, 50%만 이제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청년은 100% 다 공제를 해주고 청년 외에는 50%만 공제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이제 86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요게 세액공제액 결정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총각표를 보시면은 2019년도에 이제 860만 원 정도 공제를 받고요. 2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한 번 더 기록을 해두세요.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럼 이제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청년이 1명 늘었고 청년 외도 1명 늘었고 전체가 플러스 2. 전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1차년도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죠. 똑같습니다. 한 명이니까 1 곱하기 2천 곱하기 요율. 그 다음에 이것도 1 곱하기, 그죠? 2,500만 원 곱하기 요율 곱하기 0.5. 그러면 이제 330만 원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020년도 1차년도 세액공제 330만 원.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넘어와야죠. 그러면 합치면 이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2차년도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요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요. 일단은 2차년도 세액공제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도 감소하지 않은 경우, 요 경우에는요. 이 금액이 100% 다 넘어옵니다. 100% 다 넘어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 경우 아닙니까? 그죠? 이 경우에는 그죠? 100% 넘어온다. 이 경우도 보십시오.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이 감소하지 않았다. 오케이. 이때는 100% 넘어옵니다. 이 경우 그죠?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이 감소하지 않았다. 100% 넘어옵니다. 요 경우 극단적인 경우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죠. 청년이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100% 넘어옵니다. 문제는 요겁니다. 자,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죠. 그런데 청년이 마이너스가 떴네요. 자, 청년이 마이너스 떴습니다. 요 경우는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거 한 번 더 받는 2차년도 세액공제는 무조건 해줍니다. 무조건 해줘요. 그런데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르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이 경우는 전부 다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100% 2차년도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넘어오는 거 그대로 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이 경우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죠. 자, 이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똑같으니까 고민할 거 없고요. 반드시 명심할 거 1차년도 세액공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 숫자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만 해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860만 원. 자, 다음 페이지. 똑같죠. 2019년도 860만 원 정도 공제 받고요.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2020년입니다. 자, 전체가 플러스 됐죠. 전체가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액공제를 계산한다. 그런데 청년 외에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 계산할 필요 없죠. 이건 없습니다. 이제 플러스 3이죠. 오케이, 3 곱하기 하면 되겠네. 자, 그게 아니다 그랬죠. 반드시 전체 근로자 숫자가 증가한 요 숫자를 한도로 하라.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이 아니고 2로 간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청년 외에는 어차피 할 거 없고요. 청년 아까 플러스 3이 아니고 플러스 2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4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2020년도는 400만 원 정도 1차년도 세액공제 받고요. 자, 요거 넘어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았죠. 이 경우 2020년도에.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요 경우 아닙니까? 청년이 감소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넘어오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이제 1200만 원을 2020년도에 공제받으면 되고요. 자, 이제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러집니다. 조심하실 거.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이 감소한 경우죠. 요거 2차년도 세액공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1차년도 세액공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860만 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860만 원.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2020년도. 자, 청년이 1명 줄었고 청년 외에는 4명 늘었고 전체는 플러스죠. 전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1차년도 세액공제 계산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요.
청년 외에는 4명, 4명이지만은 요걸 한도로 한다 그죠? 그래서 3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청년은 마이너스니까 할 필요 없고, 청년 외에는 아까 4가 아니고 3이라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38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380만 원 나왔죠? 1차년도 세액공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요거 넘어오는 거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는 지금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넘어올 수는 있는데 청년이 지금 감소를 해버렸잖아요. 청년이 감소하지 않았다 아니잖아요. 청년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넘어올 때 금액이 틀어진다.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2019년도에 어떻게 공제를 받았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2019년도에 3명 증가 청년 외에 2명 증가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3 곱하기 얼마 계산했고 2 곱하기 얼마 계산했는데 이때 2020년도에 2019년도에 공제받았던 금액이 넘어올 때는 2차년 세액공제는 청년은 제외합니다. 청년은 발라내고 넘어와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년 3 곱하기 2000 이 계산은 이제 안 합니다. 청년 거는 발라내고 청년 외 거는 이제 요 계산한 금액 그대로 이제 250만 원 이 금액이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금액이. 자, 그래서 860만 원 넘어오기는 넘어온다. 왜?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넘어올 때 여기서 계산할 때 청년 거는 발라내고 나머지만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한 630만 원 정도 2020년도 공제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년도 세액공제죠. 2019년도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플러스 1대만 1차년도 세액공제 계산하죠. 그죠? 이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요거 작년에 받았던 거 넘어오는 거 2차년도 세액공제죠. 요거는 두 가지 개수로 나누는데 대전제 조건이 뭐랬습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지만 않았다면은 이걸 한 번 더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청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은 100% 넘어온다. 그런데 청년이 마이너스라면은 청년분은 발라내고 넘어와라 이 말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 가시죠. 자, 전체를 보시면요.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청년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요 경우 아닙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 이거는 2차년도 세액공제 100% 넘어오면 됩니다. 근데 요 경우 자, 전체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청년이 마이너스다. 전체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2차년도 세액공제 작년에 받았던 거 넘어오는 자격은 있는데 청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넘어올 때 청년분은 발라내고 넘어와라.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케이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1차년도 세액공제는 어떤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체 근로자 숫자가 플러스일 때 가능하다. 2차년도 세액공제 넘어오는 거 한 번 더 받는 거는요. 전체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청년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러면은 100% 넘어오고요. 청년이 마이너스다. 청년이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넘어올 때 청년 거는 발라내고 청년 아닌 것만 넘어오면 된다. 그죠?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고용이 줄어들었을 때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추징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추징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절대로 추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이 규칙만 암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런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잡다구레한 그런 거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 미처 못 드린 아주 그 구석진 거. 그런데 실무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